그 주방용품 중에서 이제 실리콘 집게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한 거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 한국 그 온라인상에 물건을 사입할 수 있는 사이트, 중국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는, 이렇게 업체들을 나래비를 해놓고 그 각각의 업체 담당자에게 채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구글 맵에 찍은 다음에 해당 업체들을 군집화해야 됩니다. 또 이제 지속적으로 양장에서 뭐 주방칼도 수입하고, 제가 스패츌라 뭐 이런 것도 수입을 많이 했는데요. 그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사입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온라인 런칭을 이제 6월달에 했으니까 그 런칭하기 한 몇 개월 전에 두세 차례, 한 세네 번 정도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이제 수입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제 과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그 주방용품 중에서 이제 실리콘 집게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한 거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 한국 그 온라인 상에서 판매가가 비교적 낮은 제품이었어요. 다른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해서 실리콘 집게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제로 실리콘이 소비재로서 많이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제품을 우리가 이제 사입을 할지 그 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로는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국 시장 서칭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셀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을 다양하게 폭넓게 서칭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 특정 제품이 얼마에 몇 개가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팔고 있는지, 내가 들어갈 틈이 있는지를, 왜냐면 우린 늘 후발주자였으니까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잘 게더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서칭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고 매우 지루한 작업입니다. 이게 이 제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데이터를 주로 모으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이 얼마에 팔리고 한 달에 몇 개가 팔리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구매평은 어떤 구매평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구매평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엑셀에 저는 싹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리콘 집게가 한 달에 한 3,000개 정도, 5,000에 주로 팔리고 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요. 이제 실리콘 집게라고 하면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로 판매되는 데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파악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송 정보 내지는 구매평들을 보면 우리가 이 제품이 얼마에 몇 개가 팔리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4,500원에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3,000개 중에서 한 500개 정도를 내가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4,500원에 팔려면은 내가 물건을 얼마에 사입을 해와야 되는지 역으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한국에 오면 뭐 2,000원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중국의 출고가는 적어도 1,5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입할 수 있는 사이트, 중국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는 달라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뒤에 이제 소매 직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애초에 이제 알리바바는 목적이 도매를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OQ가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MOQ가 많이 낮아져 있던데, 데이터 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컨택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에 나온 것보다는 높은 MOQ를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실제로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실리콘 집게를 검색을 해봤어요. 과거하고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3, 4년 정도 전에 기존에 있던 실리콘 집게 금형이나 이런 건 전혀 바뀐 게 없고, 색깔, 컬러를 약간 파스텔 톤으로 바꿔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 새로운 제품은 아니고 컬러만 조금 바뀐 거죠. 예나 지금 이 실리콘 집게 분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실리콘 집게라고 치면 이렇게 업체들이 쫙 리스트업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업체를 제가 클릭을 했더니 중국 심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심천이라고 하면 홍콩이랑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그 지역이죠. 심천이나 이 광주 쪽이 전자기기나 뭐 무역하는 쪽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업체 클릭하면 그 우측에 컨택 서플라이어하고 챗 나우라고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당 업체에 우리가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체를 클릭했더니 두 번째 업체는 이제 광둥성에 있는 양장이라는 도시에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심천, 광주, 뭐 동관 이쪽을 많이 가봤는데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한 업체는 양장이었습니다. 이 양장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는 항주에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업체는 장수성 쪽에 있고, 이렇게 업체들을 나래비를 해놓고 그 각각의 업체 담당자에게 채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너네 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옵니다. 적극성을 갖고 있는 업체랑 주로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성이 없는 담당자나 업체는 분명히 빅바이어를 아마 끼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컨택을 해서 그 거래를 하는 게 우리 구매자한테 유리한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텀블러류는 무슨 용강, 나무류는 어느 지역, 뭐 실리콘류는 어느 지역, 주방칼류는 어느 지역. 중국 업체는 그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실리콘류, 주방 용품류 이쪽은 중국 남방 지역, 동관이나 양장 쪽에서 많이 연락이 오고 그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첫 번째로 컨택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동관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그 업체들 하루에 한 3곳, 많으면 이제 4곳까지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내가 언제 비행기로 가니 며칠부터 너네랑 미팅을 할 것이다. 이때 그 업체에 반드시 실제 주소를 물어봐야 됩니다. 알리바바 상에서 나와 있는 주소가 간혹가다 실제 주소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물어봐서 구글 맵에 찍은 다음에 해당 업체들을 군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중국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넓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 업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챙기셔야 효율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고 많은 업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 혼자 갔고요. 그리고 현지에는 제가 이제 아름아름 알게 된 지인한테 소개받은 그 조선족 분이 현지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비즈니스 관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호텔 예약하고 제가 운전해주고 뭐 위치나 이런 걸 제가 찍어드리면 해당 지역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그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일당은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일 계산해서 드린 것 같고요. 그 유류비 장거리 갈 때는 이제 유류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중국 갈 때는 이제 동간을 목표로 갔기 때문에 동간에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천 공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심천 공항으로 가게 되면은 직항 항공료가 그때 당시에 왕복 한 60만 원 정도였고 홍콩은 한 25만 원 정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으로 가면 홍콩 그 공항 내에 중국 동관까지 내륙 그 동관까지 들어가는 그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카니발 같은 버스가 있는데 한 6, 7명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차를 타고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심천에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동관으로 가는데 그 이미그레이션도 차 안에서 차 문을 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훨씬 왕복 따지면 한 절반 정도 비용으로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관에 도착해서 국제 호텔 이런 데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는 저 통역해 주시는 분이 저를 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갔을 때 이제 그분 픽업을 안 해주셨을 때는 제가 처음에 택시를 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영어가 1도 안 통하고 저도 중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버스를 타거나 그 호텔까지 걸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면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그 해당 업체들과 일정을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나 지금 이제 중국에 도착했는데 이 일정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컨펌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오전부터 이제 타이트하게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장에 방문해 보면 이 공장이 저를 대하는 어떤 태도,
저에게 요구하는 MOQ, 그 공장의 환경 상태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담당자는 저한테 되게 좋은 얘기, 뭐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막상 이제 공장에 가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중국 내부 사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태도가 안 좋은 기업과 내가 이제 거래를 했다. 이제 그러다가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단가를 올린다거나 공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면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어렵게 상위 노출을 시키고 세팅을 해놨는데 상세 페이지 만들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놨는데 더 이상 물건이 들어올 수 없다.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충분히 나에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장에 가면 대부분의 중국 공장들은 보면 룸이 있습니다. 샘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샘플룸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 제품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제품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우리가 이 제품을 수입하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한국에 있는 어떤 바이어가 이런 제품을 찾는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좀 빠르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제품을 받았을 때 이 샘플과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면 내가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샘플이 없다면 그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품질 이슈가 생겼을 때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제품을 사입했다라고 하면 불량이 나면 그 제품을 뭐 택배로 보낸다거나 다시 그 공급사 보고 찾아가서 이제 양품으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수입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량이 났을 때 그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품질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 불량품을 다시 반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개 중에서 20개가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진들을 첨부를 해서 중국에 보내서 다음 납품할 때 양품을 초과 공급하는 형태, 그 형태로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방문한 동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좋은 이제 공급사는 찾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동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하청업체들이 협력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쪽도 이제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좀 규모가 있는 공장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양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양장이라는 도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중교통의 개념이 없었어요. 동남아처럼 이렇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거의 택시도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동네 조그만 슈퍼를 갔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저하고 이제 사진을 찍자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정도로 외국인이 없는 지역입니다.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인구 30만이면 정말 시골이거든요. 동가는 그 메트로가 한 1000만 정도가 되니까 그 시골까지 가니까 확실히 제품 단가가 낮고 바이어에 대한 대우가 분명히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수입 제품 이제 실리콘 집게는 제가 양장에 있는 아주 시골의 이제 작은 공장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공장에 가는데 약간 논길로 이제 차가 들어가서 이제 끝에 있는 어떤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건물에서 이제 작게 공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들은 이제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샘플을 받아오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제 첫 번째 발주를 하게 된 거죠. 중국에 그 서너 차례 출장을 가서 뭐 실리콘 집게를만 수입하려고 그 중국에 서너 차례 그 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중국 사람들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보면 관시라는 게 같이 술 먹고 뇌물 주고 그것만이 관시가 아닙니다. 중국은 아직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얼굴 한번 안 보고 대면하지 술 한 잔 안 마시고 그런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가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안면을 트고 이런 것들 이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매너이고 관시인 겁니다.
또 이제 지속적으로 양장에서 뭐 주방칼도 수입하고 제가 이제 스패츌라 뭐 이런 것도 수입을 많이 했는데요. 그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제가 이제 팔 수 있는 만큼 많이 공급을 잘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집게는 제가 뭐 12차례 정도 뭐 수입할 정도로 꾸준한 아이템이었고, 제가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그 온라인 매출은 뭐 쿠팡, 11번가, 그 위메프, G마켓 16년도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한 170만 원 정도, 1억 8천만 원 정도, 19년도는